밤중에 너무 가려워서 잠에서 깨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막 피가 날 때까지 긁기도 하고요. 아, 이게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가 뭐 이렇게 넘기기 쉬운데요. 어쩌면 그 가려움증이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좀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정 부위의 가려움증이 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닐 수 있는지, 때로는 뭐 간이나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거나 심지어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의 어떤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 내용은 그 한국과 미국에서 한 30년 이상 고령자 건강관리 해오신 닥터 딜런이라는 의사분의 설명을 저희가 좀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 경험에 따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이 가려움 신호를 제대로 못 읽어서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그렇게 안타깝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이 가려움증이 그냥 피부 문제인지 아니면 몸속 좀 더 깊은 곳의 문제는 아닌지 그걸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위의 가려움증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지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볼 곳이 목덜미하고 등 위쪽인데요. 여기가 가렵다 이러면 보통은 요즘 좀 피곤한가? 아니면 근육 뭉쳤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정말 관련이 깊은 건가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랑 정말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경우가 꽤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피부의 그 유분 분비를 좀 늘리고요. 염증에도 좀 약하게 만들어요. 피부가 확 예민해지는 거죠. 특히 목덜미는 머리카락이나 옷기 때문에 습기도 좀 잘 차고 그래서 이런 자극이 더 잘 느껴지기 쉬운 부위예요. 그렇군요. 스트레스 받으면 유분이 많아지고 또 예민해지고. 네. 근데 그 늘어만 유분이 또 비듬균 같은 그런 곰팡이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이나 각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원래 아토피나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이걸 확 악화시켜서 목덜미나 등 위쪽에 막 붉은 반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목이랑 어깨 근육 딱 묻히잖아요. 그 긴장 자체가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와, 정말 스트레스가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덜미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이거 좀 어떻게 완화할 방법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원인, 스트레스 관리겠죠. 어쩌면 가려움 자체가 나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좀 쉬어요 하는 몸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뭐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아니면 그냥 심호흡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뭉친 목이랑 어깨 근육 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하는 거요. 매일 그냥 가볍게 목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스트레스 관리랑 근육 풀어주기. 그리고 만약에 이게 비듬 때문인 것 같다 싶으면 그 케토코나졸 성분 들어간 약용 샴푸를 잠깐 쓰거나 평소에는 좀 통풍 잘 되는 옷 입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런 걸 다 해봤는데도 계속 가렵다 아니면 피부가 좀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다른 내부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근육 이완, 청결 유지, 그리고 안 되면 병원 가기. 잘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자, 다음은 종아리랑 발목입니다. 여기가 막 참을 수 없이 가렵다. 이러면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종아리나 발목 쪽에 아주 격렬한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건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의 그 순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어요. 가장 좀 걱정되는 원인 중 하나가 정맥 부전증이라는 겁니다. 정맥 부전증이요? 그게 뭔가요? 다리 정맥 안에 혈액이 역류하지 않게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약해지거나 고장나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제대로 못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자꾸 고이게 되죠. 이 고인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 같은 것들이 피부 쪽으로 스며나오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정말 참기 힘든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아무래도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더 쏠리니까 그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심해지면 피부 색깔이 좀 검붉게 변하거나 피부가 되게 얇아지기도 해요. 피가 제대로 못 돌아서 피부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혹시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원인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요?
당뇨랑 가려움증이요? 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그 높은 혈당이 우리 몸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랑 신경들을 손상시키거든요. 마치 작은 유리 조각처럼요. 이게 피부를 엄청 건조하고 갈라지게 만들고요. 또 감각도 좀 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 피부는 굉장히 약해져서 작은 상처도 잘 안 낫고 심각한 감염이나 궤양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더 진행돼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게 생기면 가려움뿐만 아니라 막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거 무섭네요. 그러면 당뇨가 의심될 때 가려움증 말고 또 다른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좀 알아챌 수 있는? 좀 전형적인 신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다, 다갈, 아니면 평소보다 훨씬 배가 고프다, 다식,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다뇨, 이런 3다 증상이 있고요. 또 이유 없이 체중이 막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뇨병을 한번 의심해보고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갈, 다식, 다뇨, 체중 감소, 피로감. 기억해 둬야겠네요. 정맥 부전증이나 당뇨병이나 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혹시 이런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건 없을까요? 만약 정맥부전증이 의심된다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한 15분씩 다리를 좀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쿠션이나 벽 같은 걸 이용해서요.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 있잖아요. 그걸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꾸준히 걷거나 다리 운동하는 것도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네, 다리 올리기, 압박 스타킹, 운동.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피부가 원래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보습이 정말 중요해요. 그 우레아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서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절대 세게 긁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상처가 정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긁으면 안 된다. 중요하네요. 네, 혈당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향이 강한 비누 같은 거 쓰는 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드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목욕 횟수를 조금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생활 습관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리 쪽 가려움은 순환계 문제나 당뇨와 관련 있을 수 있으니까 보습이랑 생활 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증입니다. 여기가 막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렵다면 이건 혹시 간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아주 극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이건 우리 몸의 간 기능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간이 우리 몸의 그 화학 공장, 해독 공장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산 같은 독소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혈액 속에 자꾸 쌓이게 됩니다. 간에서 해독이 안 된 독소가 쌓여서. 네, 그 독소들이 이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특히 신경에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손바닥이나 발바닥 피부에 침착이 돼요. 그러면서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격렬하고 참기 힘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환자분들 표현을 들어보면 뭐랄까 마치 피부 안쪽에서 수천 마리 불개미가 살을 갉아먹는 느낌? 아니면 막 빨갛게 달아오른 바늘로 찌르는 느낌? 아니면 끊임없이 화끈거리고 작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묘사하시더라고요. 특히 밤에 몸이 좀 쉬려고 할 때 더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와, 불개미가 갉아먹는 느낌이라니. 정말 고통스럽겠네요. 간 문제라면 가려움증 말고 다른 눈에 띄는 증상들도 같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간 기능이 계속 나빠지면 다른 좀 더 명확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피구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고요. 또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처럼 변한다거나 반대로 대변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허옇게 옅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 이것도 아주 주요한 증상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손발바닥이 진짜 미치도록 가려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 황달이라든지 소변 색깔 진해지고 대변색 옅어지고 엄청 피곤하고 이런 게 같이 나타난다. 이러면 이건 정말 위급 상황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한시도 지체하면 안 되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간염이나 간경화, 심하면 간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요. 보통 혈액 검사나 복부 초음파 같은 걸로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즉시 병원으로.
하지만 너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들, 예를 들면 술, 이건 완전히 끊어야 하고요. 또 패스트푸드에 많은 포화지방, 단 음식에 많은 정제당, 흰 밀가루, 초과 공식품 이런 것들을 피하는 그야말로 생활 습관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주고 적당한 운동도 같이 해주면요. 간이 워낙 재생 능력에 뛰어난 장기라서 회복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다만 그 기회의 창이 영원히 열려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손발바닥 가려움과 함께 황달 같은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특정 부위가 아니라 그냥 온몸이 다 가렵다, 전신이 가렵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심각한 걸까요? 네, 전신 가려움증 역시 다양한 그리고 꽤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신부전입니다.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신장이요? 신장이 안 좋아도 온몸이 가려울 수 있군요. 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요독 같은 독소가 쌓이고요. 또 인이라는 미네랄 수치가 높아지면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심한 전신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등이나 팔 부위가 심하고 밤에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이때는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몸이 붓는 부종, 소변량이 줄어드는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부전. 또 다른 가능성도 있나요? 두 번째는 담즙 정체입니다. 아까 간 문제 얘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요. 간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담석 같은 걸로 담즙이 내려가는 길이 막히면 담즙산 같은 물질이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한 소변이나 옅은 대변 색깔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간이나 담즙 문제. 세 번째로는 이건 좀 드물긴 하지만 백혈병이나 림프종 또는 진성적혈구증가증 같은 일부 혈액 관련 질환, 혈액암 같은 것들도 전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액암이요. 네, 그 비정상적인 혈액세포들이 어떤 특정 물질을 혈액 속으로 분비해서 그게 가려움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때는 보통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쉽게 멍이 든다거나 밤에 자면서 땀을 비오듯 흘린다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확 빠진다거나 아니면 원인 모를 고열이 있다거나 하는 증상들이요. 와, 신장, 간담즙, 심지어 혈액 문제까지. 온몸이 가려운 것도 정말 다양한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군요. 정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몸이 가렵다고 다 이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겠죠? 좀 덜 심각한 원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전신 가려움증의 더 흔한 원인들은 그냥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그런 경우 아니면 음식이나 약물, 새로 쓴 화장품이나 세제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또 아토피 피부염 같은 만성 피부 질환,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 등등 비교적 덜 심각한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외에도 철결핍성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다른 내과적인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흔한 원인들이 더 많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가려움증이 며칠 이상 계속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심하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른 경고 증상들 있잖아요. 피로감, 체중 감소, 몸이 붓는 거, 소변, 대변 변화, 쉽게 멍드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반드시 원인을 제대로 찾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신가려움증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좀 핵심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자가탐정에 한번 되어보시라는 겁니다. 자가탐정이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혹시 바꾼 화장품이나 세제가 있는지, 새로 먹기 시작한 음식이나 약은 없는지, 주변 환경의 변화는 없었는지 등등 꼼꼼하게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원인이 될 만한 걸 찾아서 하나씩 좀 체계적으로 배제해 보는 거죠. 의외로 간단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둘째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술이나 가공식품, 단 음식 같은 건 몸의 염증을 좀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줄이거나 끊는 게 좋고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신장이나 장이 노폐물을 잘 배출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소변 색깔이 아주 옅은 노란색, 거의 수정처럼 맑아질 때까지 마시는 게 좋다고 하죠. 네. 원인 찾아보기,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 네. 그리고 셋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런 자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 계속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다른 좀 의심스러운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 기능, 간 기능, 혈당 수치, 갑상선 호르몬 등등 우리 몸의 여러 중요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예요.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치료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언제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가려움증이라는 어쩌면 정말 흔하고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증상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건강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목덜미와 등 위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와 발목, 손바닥과 발바닥, 그리고 전신 가려움증까지 각 부위별 가려움이 우리 몸 속 어떤 장기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 쭉 살펴봤네요. 들어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가려움증이라도 이게 계속되거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혹은 다른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나 나눈 이야기가 당신과 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유심히 살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 가려움증 외에도 혹시 지금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미묘한 신호는 없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그냥 내 몸의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더 건강한 내일을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희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